눈빛이 깊던 남자가 있었다. 한번 상대방을 응시하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오래 지켜보던,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노라면 시간은 정지하고 이 세상에 오로지 그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다.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저녁, 버스에서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을 때, 봄날 하늘하늘 떨어져 내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다가 허물없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다가 문득 그가 나를 보고 있나 뒤돌아보곤 했다. 당연히 아무도 없지만 그윽하게 웅숭 깊던 눈길을 떠올리며 가슴 한가득 퍼져나가는 행복감으로 충만하던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선연하게 재생되는 시간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한혜경 작가의 시선의 각도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방송작가, 문해창작 교수, 한국어 교육 전문가, 소설가, 이 4명의 공통 분모는 수필가입니다. 각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이경은, 한혜경, 김희재, 한원준 작가는 그동안 쓴 글 가운데 가장 아끼는 산문을 모아 엮어 만든 이상한 곳에서 행복을 만나다를 제남에서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인생의 여러 사건을 개성이 강한 각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해석하여 독서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고독과 그리움, 자연, 예술과 생명, 사회 문제 등, 그래도 희망 품은 삶의 전반을 엿볼 수 있으며 글들을 통해 힘들어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고 미미한 사건들의 의미를 담아 행복으로 바꾸어준 작가들의 인생 수필의 세상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Happy birthday to you. 동네에 유로파라는 이름의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가게 간판이 예뻐서 눈에 잘 띄는 집입니다. 파는 빵이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내 발을 자주 잡아 끌지는 못합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난 부엌 환풍기에 들어가는 퓨즈를 사기 위해
동네 전파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파상에서 살 물건이 없어 1년 넘게 찾지 않았었는데 내가 장소를 잘못 기억한 걸까요? 난 좀 멍청한 기분이 들어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분명히 빵집 옆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았나 보다. 행여 다른 전파상이 근처에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는데 길 건너편에서 어린 여자아이 3명이 다가왔습니다. 갓 초등학생이 되었을까? 인형처럼 예쁜 아이들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꼭 붙어서 걸어왔습니다. 새 아이는 빵집 창에 붙어 섰습니다. 자, 골라봐. 한 아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들이기도 했지만 차도 다니는 골목길에서 소리를 낮춰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붙어선 창에선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생일 케이크를 전시해 놓은 진열장이 보였습니다. 노란 스웨이터를 입은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저거. 고민을 하던 아이가 빵집 유리창에 손가락을 찍어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2 아이가 주위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생일 케이크를 쳐다보던 노란 스웨터를 입은 아이가 눈을 감고 후 촛불을 끄듯 입김을 불었습니다. 빵집 유리창엔 하얀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곤 새 아이는 같이 손뼉을 치고 큰 죄라도 지은 듯 눈을 크게 떠 주위를 둘러보더니 왔던 길로 달아났습니다. 난 들킬까봐 가로수에 기대서서 반대편 길에서 어떤 가게를 찾는 척 간판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를 지나쳐 달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난 몸을 돌려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빵집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아이가 어떤 케이크를 골랐을까 궁금했습니다. 왼쪽에서 3번째, 눈처럼 하얀 바닐라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며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과 모양도 아주 맛있을 것처럼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절대로 아이의 케이크에 내가 손을 대서는 가져서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난
아이들이 달아났던 빵집 유리창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노란 스웨터를 입은 아이를 위해 두 친구들처럼 소곤소곤 속삭이듯 노래를 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제 봄이 올 겁니다. 아이가 입은 옷처럼 노란 봄이 아이처럼 예쁘게 올 겁니다. 꽃 파는 할머니. 내가 자주 가는 모래내 시장에는 꽃 파는 할머니가 있다. 사실 말을 좋게 해서 할머니지 우리가 늘 갖는 할머니의 관대함이나 포근함, 인정 같은 좋은 느낌은 하나도 없는, 말하자면 더럽게 늙은 노파다. 작고 얼굴이 새카만 노파는 큰 길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보도에 화분을 늘어놓고 있다. 큰 길에는 이 노파 말고도 꽃을 파는 노점상이 두 사람 더 있다. 한 사람은 노파보다는 젊은 아주머니였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 든 남자다. 남자는 아내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교대로 좌판을 지키고 있다. 꽃을 파는 노파는 필요 없이 거칠다. 누군가 보도에 늘어놓은 노파의 화분들을 구경하면 노파는 달라진 목소리로 꽃을 권한다. 잘 안 죽어. 기르기도 쉬워. 그러나 노파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그대로 걸음을 옮기면 노파는 욕을 뱉는다. 흰병을 입혔네. 지가 잘났다는 거야. 나 원 더러웠어. 옷을 잘 입고 다니는 노파의 생각대로라면 잘난 남편 만나 호강하며 사는 여자들의 뒤에 더 거친 욕을 뱉는다. 대부분 혀를 차고 상대도 안 하고 가지만 어쩌다 성질 있는 여자를 만나면 일대가 시끄러워지는 말싸움이 벌어진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고 노파의 때국물이 흐르는 옷 때문에 드잡이까지는 가지 않지만 노파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만일 노파의 꽃을 보고 가격까지 물어본 다음에 그냥 떠나는 것이라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욕을 듣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파는 노파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 노파의 곁에는 풀빵을 구워 파는 할머니가 있다. 풀빵 기계 옆에는 화덕이 있어서 옥수수를 굽기도 하고 고구마를 찌기도 한다. 노파처럼 늙었지만 모질지도 거칠지도 않은 할머니는 싸우듯 전쟁을 벌이듯 매일매일 사는 노파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 남들이, 다른 노점상들이 노파를 피해 다니고 뒤에서 욕을 해. 불빵 할머니는 괜히 노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같이 점심도 먹는다.
처음에 꽃 파는 노파는 풀빵 할머니의 친절을 경계하고 무뚝뚝한 말로 쏘았지만 이제는 저보다 2살이 많다고 성님, 성님하고 부르고 할머니가 말리면 싸움을 멈추고 입을 다문다. 물론 풀빵 할머니는 꽃 파는 노파를 이해한다. 오래전 전쟁 속에 어린 나이에 혼자 버려져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잡초보다 모질게 남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밥조차 뺏고 훔쳐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은 같은 처지가 많아 차라리 나았다. 그 전쟁 이후로도 지금까지 가진 것 없는 무식한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아귀다툼 뿐이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노점 단속이란 노란 완장을 차고 공무원들이 나오면 하루를 공치고 자식들 굶기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장 조합장이 공무원들을 달래줘야 한다며 세를 올리고 좌판을 벗으면 또 며칠을 허탕치고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했다. 그때마다 목이 터져라 싸웠고 부서진 좌판에 누워 차라리 죽여라 쉰 목소리로 꺽꺽대었다. 그것은 풀빵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이 지나가며 하는 농담에 빠진 이를 가리고 웃기도 한다. 그래도 꽃을 파는 노파는 여전히 웅크린 채 표독한 고양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적의를 품고 있다. 노파는 늘 거기 있었다. 남에게 뺏길까봐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나갔던 그 자리. 땡볕이 아스팔트를 녹여대던 여름부터 손가락이 오그라들던 겨울까지 노파는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꽃을 팔고 있다. 사실 노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노파는 고양시의 온실을 소유하고 있다. 개서 꽃들을 심고 가꾼다. 그것은 노파의 아들이 하는 일이다. 노파의 아들은 식물을 기르는 데 재주가 있다. 죽어가던 화초들도 아들이 손을 대면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쁜 꽃을 피운다. 노파의 아들은 과묵하다. 노파의 과묵한 아들은 난쟁이다. 노파의 아들은 늘 온실 속에서 일을 한다. 일대의 화초 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들도 노파의 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노파의 아들은 온실 속에 숨어 사는 것이다. 키 크고 멋진 사람들을 피해 조롱 섞인 그들의 친절과 호기심 가득한 눈을 피해 숨어 산다. 주변 도시의 꽃집들에서 일부러 꽃을 보러 찾아오기도 하고 피지도 않은 꽃들을 미리 주문해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 배달해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가 기른 화초를 난쟁이네 꽃이라 이름을 붙였다.
노파의 아들이 그렇게 불리는 이름을 좋아하진 않지만 난쟁이네는 좋은 화초를 지칭하는 상표처럼 알려졌다. 겨울이면 저녁 7시쯤, 여름에는 밤 9시가 되면 난쟁이 아들은 트럭을 몰고 모래내 시장으로 온다. 그리고 팔리다만 화분들을 트럭에 싣고 노파와 고향의 온실로 돌아간다. 풀빵 할머니는 늘 꽃을 파는 노파보다 일찍 노점을 접지만 어쩌다 난쟁이 아들을 볼 때도 있다. 난쟁이 아들은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래전 꽃을 파는 노파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드세지고 거칠어져야만 했다. 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조롱당하고 얻어맞아 입술이 터진 채 비좁은 방구석에 앉아 울던 아들. 결국 중학교를 마치고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다. 노파는 시장 앞 단단한 보도블록 위에 앉아 꽃을 팔 필요가 없다. 따가운 햇볕에 까맣게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도 노파는 부지런히 화초를 챙겨 시장으로 나온다. 언젠가 난쟁이 아들을 보고 저도 몰래 한숨을 쉬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화초 뒤에 숨어서 우는 아들을 보고 알았다. 이제는 귀 옆으로 머리가 온통 새어버린 난쟁이 아들은 아직도 열대 정글처럼 화초로 무성한 온실 속에서 하루 종일 숨어 살고 있다. 큰 길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화분들을 늘어놓은 꽃 파는 노파는 사지도 않을걸? 왜 만져봐?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싸울 듯 소리를 지르며 거기 버티고 있다. 난 시장으로 오며 가며 그 꽃들을 본다. 니들은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감탄을 하면서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